과식은 소금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과식으로 인해서 오는 게 있겠지만은 내가 일부러 소금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식해서 먹다 보면 그게 소금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되는 거지. 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소금 많이 먹는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미네랄이 있으면은 다 배출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거보다는 과식이나 이런 걸 걱정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픈 사람 한데 병원에 무슨 들어가 뭔 이유로 들어왔더니 병원에 가서 들어오면 일단 링거부터 꼽아요, 그죠? 링거 얘기라는 게 뭐냐? 이게 소금물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증류수에다가 소금하고 마그네슘, 칼슘하고 그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미네랄 탄 거예요. 그 소금이 다야.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호입니다. 지금도 물어봅니다. 소금 어떻게 먹어요? 지금까지 소금 안 먹은 사람 없잖아. 매일매일 소금 먹고 있으면서 저한테 소금 어떻게 먹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먹는 게 간단하죠. 음식에 넣어 드시면 되고, 이게 물에 타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에도 이제 소금이 타서 마시고 있거든요. 500ml 물병인데, 이렇게 이게 3g 들어있는 거거든요. 뜯어갖고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카리 스웨트처럼 이게 뿌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2, 3분 내면 아주 투명하게 바뀌어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이거 드셔도 되고, 가지고 다니고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셔서 마시면 돼요. 등산 가실 때 이거 마시면은 내려와서 후유증도 없고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드시면 되죠. 수시로 이렇게 드시면 되고, 타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둘 내지 셋 마시게,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병에 든 제품은 티스푼이 보통 3g 정도 됩니다. 티스푼으로 이렇게 타서 드시는데, 그 3g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더 타보면 얼마 정도는 내 입맛에 맞는구나 알게 되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수시로 드시면 되고요. 한 3g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의 입맛에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짜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싱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금을 좀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싱겁다고 느끼시고, 소금 별로 안 드시는 분들은 짜게 느껴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굳이 0.9% 농도를 맞춰서 먹어야 됐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5g씩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의 기호도의 선택의 문제죠. 밥할 때 넣어도 상당히 밥이 맛있어지고 보관성이 오래 가요. 요즘 이제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한 번에 오래 먹는 경우가 있는데, 보관성이 되게 좋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밥할 때 넣어 먹는 것도 상당히 괜찮고, 단지 이제 좀 결점이라 그러면 국에 간을 맞추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이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낮아요, 다른 소금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덜 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에다 간을 맞추려면 이게 가늠하기가 참 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맛을 좀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5g 뭐 이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짜게 먹냐? 유엔에서 뭐 보건기구가 정한 게 뭐 하루에 나트륨 기준으로 뭐 2g 개념이니까 뭐 소금으로 계산하면 한 뭐 6g 정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나? 한국 사람 평균 한 15g 먹고 있다 그래, 평균은. 근데 제가 예전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보니까 한 20g, 25g 정도를 먹었더라고요. 유럽에서 유달리 짜게 먹는 민족이 독일 민족이라는 거. 독일 이제 소세지부터 이런 것들이 되게 짜요. 나도 유럽 가보고 소세지 길거리 파는 거 하나 먹었다가 이제 못 먹을 정도로 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네.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이게 가름이라든가 이렇게 그 청어 절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지 짜게 만들어져 있고, 뭐 치즈나 이런 것도 다 짜게 이제 돼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상당히 짜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제 안 먹거나 적게 먹는 민족들이 조금 있어요. 아마존에서 밀림에서 소금 그런 데 없는 데 있고, 에스키모들이 이제 소금을 안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에스키모 사는 데는 뭐 염전이라는 게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고립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공급 시스템이 안 따라줬겠죠.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물고기, 바닷물에 있는 고기 이런 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구멍 뚫어가지고. 고기는 다 기본적으로 걔들이 소금 먹고 살았기 때문에 소금기가 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분으로 더 먹는 것보다 적게 먹으면 소금기가 다 공급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추운 데 살면 감기 걸릴 것 같은 추운 지방에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서 감기 안 걸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살지는 않았다고 알려지는 걸 봐서는 소금이 제대로 공급되어 줘야지만 살아가요. 얼마 전에 뭐 단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는 이제 지금 뭐 소금물이 있었어요. 그 밤에 열흘만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 사람은 소금물을 안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차이가 없는 건데 하나는 소금물을 먹었느냐, 하나는 소금물을 안 먹었느냐의 차이가 이제 그 몇 배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줘야지만 우리 몸이 작동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되면 안 돼. 아예 소금 안 먹고 단식에 금식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옛날에 이제 굶어 죽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도 처음에 하면 밥부터 먹이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부터 먹여요. 그래서 김치국물 먹여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연탄 가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한 해 뭐 몇만이씩 죽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 해결책이 소금물 김치국물 먹이는 거였어요. 야, 김치국물에 뭐가 있어서 이 연탄가스 죽는 사람들 효과가 있냐 되게 많은 연구를 했어요. 유산균의 효과냐 뭐냐 했는데 결국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밝혀져서 소금물이에요. 김치국물은 소금물이란 말이죠. 그 소금물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전해질부터 시작 이런 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다른 게 들어와도 이제 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소금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먹고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 뭘 안 해요. 그죠? 뭐 밥을 많이 먹으면 뭐 과식증 되겠지만 그거 갖고도 그렇게 뭘 안 해요. 비타민 많이 먹는 사람과도 뭐 그게 안 해요. 왜냐면 얘들은 다 들어가면 배출된다는 게 있어. 물을 많이 먹으면 나가겠지. 밥 많이 먹으면 이게 나가겠지. 비타민도 뭐 소변 나가잖아요. 지금 나트륨이라는 애도 우리 먹으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라는 애가 나갈 때 불행하게도 얘는 혼자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짝지가 있어야 나가요. 그러니까 칼륨이라는 얘가 있어야 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미네랄 골고루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미네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나트륨 몸에 쌓이는 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병원에 가면 뭐 고칼륨 혈증도 있고 고나트륨 혈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 미네랄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럼 고칼륨 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나트륨 먹이는 거예요. 그래 빼야 되니까. 나트륨 오른 사람은 칼륨 먹여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출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네랄 골고루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몸에 들어서 활동하고 다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우리 인류의 역사는 나라가 괜찮게 살고 평균 수명이 연장한 건 소금의 양의 증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와서는 이제 또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라고 하는데 소금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과식으로 인해서 오는 게 있겠지만은 내가 일부러 소금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식해서 먹다 보면 그게 소금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되는 거지. 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소금 많이 먹는데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미네랄이 있으면 다 배출되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그거보다는 과식이나 이런 걸 걱정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병원에 가면은 이제 링거액 주사를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무슨 뭔 이유로 들어왔더니 병원에 가서 들어오면 일단 링거액부터 꼽아요. 그죠? 링거액이라는 게 뭐냐? 이게 소금물이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증류수에다가 소금하고 마그네슘, 칼슘하고 그 몇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미네랄 탄 거예요. 그 소금이 다야. NaCl이 다고 한 1% 정도만 칼슘 뭐 요것만 탄 거란 말이죠. 되게 만들기도 쉽고. 근데 이 얘만 꼽으면 사람이 뭔가 안심이 되고 살 것 같고 그다음부터 뭔가 치료가 그다음부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얘를 일단 꼽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얘가 꼽히면 뭐가 되냐? 일단 몸에 전해질 균형이 잡혀지게 되고 수분 균형이 잡혀지게 되고 혈액의 균형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그 기본이 돼가지고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혈관에 꼽아가 혈관에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소금은 먹으면은 위에 장을 거치고 창자를 통해서 흡수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어 장치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먹는 대로 되고 다 흡수돼가지고 혈액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걸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흡수될 게 있고 안 되는 건 나가요. 소금을 왕창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흡수되고 우리가 죽을 거야. 안 그래요. 배출 다 돼버려요. 그 즉시로 나가서 관장 효과가 일어나요. 그 우리 몸은 이 과잉이 들어오면 안 되겠고 그래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 다 있단 말이에요. 딱 나가는 부분. 그래서 근데 그 링거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조교의 게으름으로 탄생한 의약품이다라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링거 박사가 이제 1800몇 년도에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피를 분석해 보니까 소금이 있다는 걸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하면은 뭔가 전해질 규정이 맞출 수 있겠네라고 생각들 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최초는 개구리 심장을 꺼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거 넣었을 때 이게 뛰나 안 뛰나. 근데 이론적으로는 소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면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안 뛰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안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수가 어느 날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조교 보고 네가 좀 실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갔다 오니까 조교가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교 보고 야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안 뛰는 거예요. 몇 번이 그래도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추궁해서 들어가요. 이 도대체 어떻게 했나 추궁하다 보니까 이 조개가 그 전까지는 깨끗한 물 증류수에다가 이제 소금 몇 가지 타가지고 했는데 혹시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험한 느낌이 안 떼었는데 게으르니까 그냥 수돗물 받아다가 소금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수돗물하고 증류수하고 차이가 뭐냐라는 걸 분석을 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속에는 아까 전에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소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차이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집어넣고 했더니까 심장이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트륨이라는 것도 무지 필요하지만, 야마 나트륨이 필요하지만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거고 칼슘이나 마그네슘 다른 미네랄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작동을 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링거액이고 소금물이 꼭 간단한 거잖아. 물에다 그 타면 되는 거지. 그게 그 오전에 발명됐으면은 진짜 수억 명의 인류를 살렸을 물질이 이제 그 늦게 된 거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에 대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미네랄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물 타는 링거에 꼽으면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개발 과정의 부분인데 우리가 소금에 대한 그 생각, 소금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전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한번 소금 안 먹어보면 돼요. 난 소금 한번 안 먹겠다. 라고 살아보시면은 며칠은 살 수 있어요. 그전에 들어온 소금이 있으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면 자기 몸에 한계를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해요. 소금이 없으면은 우리 몸은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몸은 맹물에다가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안 통해요. 소금물에만 전기하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소금이나 그 바탕으로 한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이나 생체 시스템이나 전해지는 모든 게 작동하는 게 걔들 때문에 작동해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 비타민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거 우리 몸의 구성체예요. 얘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거는 미네랄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 몸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걔들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이 움직여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부분은 미네랄인 관점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소금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섭취를 해 가야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여요. 시놉스라고 이어지는 전기 체계 움직이는데 그 모든 것들은 이온의 흐름이에요.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칼슘, 소금이라는 덩어리를 먹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녹아서 나트륨 이온, 염소 이온, 마그네슘, 칼슘 이온으로 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그네슘 이온 같은 경우 우리 몸에 300가지 효소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데도 얘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그게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서 마그네슘이 가기로 자를 쭉 다 미네랄 효능 자를 찾다 보니까 정신질환 치료제로 리튬 미네랄이 쓰이더라고요. 리튬 우리가 배터리에 올려잖아요. 근데 그 리튬 이온을 우리가 먹어서 정신병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에다가 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는 부분에 작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고기 한 점을 먹었다. 여기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자, 소화가 되려면 염소환이 있어가지고 해서 돼야 돼요. 자, 그럼 장으로 갔다. 장으로 가면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 피로 가야 되는. 피로 갈 때 미네랄 없으면 얘가 못 가요. 미네랄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가서 움직이고 그걸 또 명령체를 다 제어하는 게 미네랄에 의해서 제어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뇌신경, 뇌세포의 움직임도 제어하는 것 자체가 미네랄 작용에 움직이고 그거에 비롯한 호르몬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뇌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는 것도 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뇌 척수에게도 기본적으로 그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온 구석구석에는 다 미네랄이 들어가 있고 걔들이 얘가 우리 몸의 시스템이 움직인다. 뇌부터 발끝까지. 일반 소금 타서 먹는 부분 되는데 문제는 일반 소금 대부분 다 NaCl이 거의 95%, 99%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보충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거 외에 소금 우리가 이미 음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사는 기성식품에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뭐 라면을 사든 뭘 사든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미네랄이 좀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사서 먹게 되면은 미네랄 보충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나트륨도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 요즘 하다부터 저염식에서 또 적게 먹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지만 기본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을 제대로 챙겨서 먹으면 훨씬 더 건강에 플러스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막 음식의 맛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몸의 소화 기능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요. 퇴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위산을 만들어내는 게 소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NaCl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Cl이 수소 이온을 만나서 염산이 돼서 우리 염산에서 소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금이 적게 되면 얘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니까 더 음식을 싫어야 되고, 그러면 영양 섭취가 더 안 되니까 몸이 더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귀찮아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이 되는 거죠. 이 소금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힘들고 지쳐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안 되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장기들이 망가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위장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창자도 문제가 생기고, 신장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는 현상들이 거기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걔들이 있어야지만 신장도 제대로 작동하고 다른 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음식은 골고루 먹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걸 편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활 습관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인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왜 걸렸느냐 그러면 몰라요. 아직도 우리나라 전 세계 사람은 몰라요. 그냥 뭐 발암 물질을 뭐 얘기하고 뭐 담배 피우고 술 먹었으니 되겠지만, 당뇨 걸린 사람 보고 왜 걸렸습니까? 뭐 단 거 많이 먹어, 이건 아니에요. 고혈압도 유전자 이거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고혈압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래도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소금을 이렇게 늘상 먹는데 저는 저혈압이에요. 한 110 정도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요. 소금 아무리 먹어도 그래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을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뭘 먹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아까 요오드가 나왔어요. 서양의 그 소금에는 다 요오드가 첨가되고 중국 소금도 요오드 첨가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오드라는 미네랄은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이 유엔 그 보건기에 정한 기준치예요. 150 마이크로그램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되게 조금이잖아.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나라는 저 내륙 국가가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이게 소련 옆에 있는 내륙 국가인데, 거기는 옛날에는 거의 전 국민의 40%가 요오드 부족인 질환에 걸려요. 갑상선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오는 게 크레틴병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소해 되고 지능이 나빠지고 머리가 나쁘고 조기 사망하고 그리고 뭐 이런 거예요. 전 국민 40% 걸리니까 서양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가보고 이 나라 도대체 왜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풍토병으로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요오드 미네랄 부족으로 밝혀진 거예요.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해조니까 산모들한테 이제 미역을 먹이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태아가 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오드를 잘 섭취 못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머리 지능이 나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얘가 태아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2개월 이내에만 요오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게 증상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게 모유 먹잖아요. 애가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바다가 없어요. 미역이 해조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사는 거 암에 요오드 성분이 없어요. 요오드를 섭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부터 시작해서 법을 이제, 우리가 모든 인류가 매일 먹는 게 뭐냐? 소금이에요. 그 소금에다 요오드를 그만 조금만 첨가해가지고 팔자. 법으로 유통되는 모든 소금은 이 소금 요오드를 얼마나 첨가해야 되냐 법제화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소금을 하니까 그 질병이 사라진 거예요. 전 세계 인간 지금도 한 8억 명 정도가 요오드 부족에 시달린대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부직일수가 많아요. 그 요오드 미네랄 그 아주 하찮은 그 하나 때문에 그 난리가 난 거란 말이죠. 미국도 그 법제화가 돼 있고 중남미도 다 법제화 돼 있어요. 오세아니아 호주. 거기는 빵을 만들 때는 그 빵에만 들어가는 소금은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쓰라는 게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 호주 대륙에도 땅에서 나는 곡식의 요오드 성분이 흙에 이제 미네랄이 있으면 그게 그 곡식에 들어가는데 이게 빵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국민이 빵은 먹잖아요. 근데 빵에 먹을 때 요오드 첨가된 소금을 섞어서 하게 되면 온 국민이 먹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만큼은 얘를 첨가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결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미네랄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 절단난 병을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90가지 미네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각각은 다 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 들면 대부분 골다공증 때문에 고생하세요. 골다공증은 칼슘이라는 거 관련된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에다가 칼슘을 적정량 첨가해가지고 유통시키면 어떻게 될까?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각각의 미네랄의 고르게 섭취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거의 이런 질환들이 제가 볼 때는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서 오는 질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요. 우리가 아직 원인은 모르지만. 미네랄 섭취만으로, 쉽게 말하면 당뇨 걸린 사람들이 미네랄 소금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혈압도 내려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네랄 부족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그럼 골고루 다 들어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소금이 만병통치약 개념으로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소금이라는 것은 만병에 관련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소금 먹는다고 만병의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암 걸린 사람한테 소금 먹였다고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암이라는 것든 모든 질병이라는 게 미네랄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충에 의해서 좋아지거나 예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것만 먹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내 생활이 엉망이 되는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건강해지려면은 내 생활 습관, 내 태도, 마음가짐, 거기에 더해가지고 골고루 미네랄 섭취를 통해서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나이 들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걸린 생활 습관병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소금이나 미네랄에 의지해서 모든 거를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시고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 확실히 챙겨갈 때 보다 더 건강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소금은 절대로 약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건강이 지켜주는 기본 요소니까 잘 챙겨서 드시면 보다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을 겁니다.